아니, 중국의 남편은요? 중국에 안 데리고 와요? 지금 여기다 등록 안 하면 중국에 애 못 데리고 와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네? 북한댁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북한댁의 이야기 그동안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네, 부족하고 서툰 면도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또 소중한 댓글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원 이야기를 제가 끝으로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뭔가 흐름이 끊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대본 없이 쭉 이렇게 천천히 들려드렸는데 갑자기 그 큰 이야기 보따리 속에서 하나씩 꺼내서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어머 어떻게 들려드리지?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씩 꺼내서 재밌게 들려드릴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루를 좀 쉬었어요.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서 오늘은 세자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세자매가 오해받은 일화인데요. 네, 똑같은 오해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원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걸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 때는 이제 저희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다 등록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라는 거 서로 연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과 저희 아이들은 이미 저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적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것도 선생님이 그렇게 안 적어도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서류를 다 작성하고 선생님께 제출을 해요. 그 담당하시는 분 선생님께.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잘못돼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그때 확인하실 때 저한테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 없어요? 북한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 중국의 남편이랑 애는요? 거기 지금 등록 안 하면은 애 못 데리고 와요. 지금 딱 등록을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애를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중국에 애 등록 안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중국에 남편이나 애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남편하고 애 없어요? 아가씨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결혼을 했는데 여기 한국에 남편이랑 애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초혼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살았다면서. 그래서, 네, 그랬는데 저 남편은 없는데요? 이랬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놀라시면서 서류를 이렇게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됐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시지? 혹시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희 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국에서 살았다고 하면 어머 그럼 중국에 애랑 남편은 어떻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그 뭔가 애가 있었거나 남편이 있었거나 이런 일을 전혀 겪어보지를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탈북민 여성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여기 와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저희처럼 그렇게 살다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막 인신매매로 팔려가거나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아픔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면은, 아니,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없어? 그래요? 이렇게 그냥, 예,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 자매다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 하나원 동기들한테서도 거짓말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속상했죠. 아팠어요, 사실은 그때. 왜냐면 저희처럼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뭔가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한 것처럼, 또 저희처럼 아가씨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게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숨기고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일이 그렇게 너무 만연하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딸 가진 엄마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저희는 아예 겪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네, 같은 탈북민이라 해도 정말 가정이 달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중국에서 6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그 6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회사 일도 하고,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오기 전까지는 계속 회사 일을 한 거예요.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생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온 후에도 계속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듣고 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아픈 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능했던 거는 저희가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 탈북했을 때 친척이랑 같이 지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친척분이 저희 엄마에게 조선족 남자분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살았던 새아빠죠. 네, 그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그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그랬던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엄마한테 바로 간 거예요. 브로커라는 그런 게 없었고 저희는 브로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두만강을 건널 때도 삼촌이 이제 그냥 군인들을 매수해서 길을 터줬기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리고 두만강을 건넌 후에도 바로 친척집으로 제가 걸어서 같이 동생이랑 가가지고 그 친척집에 도착한 후에 엄마랑 연결을 해서 네,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온 그 친척분이 또 저희를 엄마가 사는 곳까지 기차 타고 안전하게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브로커에 대한 것도 몰랐고 브로커를 거친 적도 없어요. 바로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가서도 거기가 이제 엄마가 살던 곳이 조선족 동네였어요. 모든 조선족 분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조선족 동네는 집도 조선족한테만 파는 그런 동네였어요. 되게 이렇게 단합이 강했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아빠랑 저희 엄마랑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아빠랑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저희가 이제 같이 들어가 산 거예요. 그냥 한 가족이 모여 산 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엄마는 이제 중국이라는 곳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루트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중국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새아빠랑 같이.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려면 저희는 이제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가르친 거예요.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단어만 네, 중국어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저희 엄마도 중국어를 못하지만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빠가 저희한테 이제 생활 영어를 새아빠가 계속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이제 그 계속 영어를 가르쳐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잘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물건도 사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의 적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 막 향수를 사다가 얼굴에다 바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말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자충우돌 겪으면서 네, 중국어도 빨리 배웠죠. 그때는 20살도 안 됐거든요. 저는 19살이었고 동생은 이제 17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조선족 동네에도 장가 못 간 남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저하고 자꾸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결혼을 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딸들은 절대 안 된다. 나 그렇게 결혼 못 시킨다. 우리 딸들이 이제 어리다. 안 된다 해가지고 철통 방어를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면서 그 아가씨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이래서 저희를 그냥 한 중국에 도착한 지 한 4개월? 네, 4개월인가? 5개월 그 정도 있다가 저희를 그냥 바로 일자리를 내보내신 거예요. 가서 그렇게 적응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었던 그 조선족 동네에 저희가 살았던 시간보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그 동네에 살았던 시간보다 예, 살지 않았던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서 안 살았어요, 거의. 그냥 이제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만 아빠, 엄마 보러 가고, 거기 계시는 친척분들 좀 뵙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막 내보내가지고, 저희는 이제 공장에서 둘이서 이제 같이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이겨내고, 울 때도 같이 울고,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둘이서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 현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도 빨리 배웠어요. 또 나이도 어렸고 하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둘 다 아가씨니까 뭐 거기 아가씨들하고 같이 어울렸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신분증 검사 온다 이래도 거기 조선족 사장님이 저희를 또 보호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항상 이렇게 뭔가 피신했었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가끔 뭔가 일이 생기거나 혹은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래서 일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그 외에는 크게 뭔가 불안하게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경우는 있어도 말이 안 통하면 무조건 이제 연길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하더라고요. 다 연길의 조선족 분들은 중국말을 잘 유창하게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던 그쪽에는 탈북민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만날 그런 기회도 없었고 조금 더 단속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랑 같이 이제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둘째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항상 둘이 한 몸이 돼서 힘든 일도 다 겪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청도에 가가지고 제가 그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막 싸웠던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네,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막 싸우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둘째랑 같이 잘 적응해가지고 이제 둘째도 자기가 어느 정도 스스로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생길 때 같이 헤어졌거든요. 둘이서 늘 같이 붙어 있다가 청도에서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각자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았고 중국어도 잘하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거에 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돈 번 거로 그 중국 호적을 산 거죠. 엄마가 돈을 이제 저희가 벌면 그걸 모아가지고 중국 호적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그 찰나에 이제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결혼 준비도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제가 오기 전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둘째 동생이 이제 막내 동생을 돌봐준 거예요. 이제 제가 했던 그 역할을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가 알고 있는 그 안전한 지역, 안전한 일자리를 막내에게 찾아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다 했던 그거를 막내도 똑같이 계속 밟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제일 짧게 살았기 때문에 동생들은 저보다 중국어도 더 잘하고 중국에 대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서 그냥 중국어도 막 유창하게 하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막 계속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너무 잘 알거든요. 한국 기업에서 통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어요. 중요한 일은 다 이제 동생들이 맡을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았고 또 일도 잘했어요. 청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둘째도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일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남자친구를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서울 남자를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또 막내는 그때는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에만 열심히 하느라고 이제 연애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막내도 역시 뭔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내도 이제 그 중국어를 아주 그냥 제대로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통역을 잘하는 그런 통역관 역할을 했거든요. 한국 그 기업에서. 지금 통역을 했던 그 중국어 실력으로 여기 와서도 대학교 지금 3학년인데 또 중국어를 다시 배워서 통역관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새아빠가 저희한테도 또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새아빠를 만나서 그 새아빠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저랑 이제 한국에서 좀 사셨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아빠였는데 제가 그 아빠한테 제대로 된 거를 잘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 아빠 덕분에 그 아빠가 이제 새아빠가 중국에서는 저희 가장이었잖아요.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좀 조선족 분들의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조선족 분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분들만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나쁜 일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잘 정착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새아빠에게 잘 해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 새아빠가 정말 한국에 사는 동안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했거든요. 우리나라 두부도 좋다 그러고 노래도 좋다고 그러고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얼마나 강한지 아냐 이렇게 해서 하셨던 분이에요. 네, 아직도 그 귀에 쟁쟁하거든요. 그 이야기. 그 한국 노래 따라하면서 막 흥얼흥얼 그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런 아빠한테 잘해주지 못한 게 좀 마음에 걸리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정말로 좀 이렇게 좀 안정된 생활을 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저희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지 여기 와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는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았거나 정말 운 좋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가끔 이제 남편이 있냐, 중국에서 남편은 어떻게 하고 왔냐, 아이는 버리고 왔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제가 겪은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좀 아픈 이야기인데 너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저희가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재밌고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